오늘 우리는 그 레비츠 비타 심볼을 매트릭스 알제브라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데카르트, 크로네커, 레비츠 비타 이 세 사람의 지대한 영향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져 나눠져 있는 이 세 사람들이 기여한 바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주 편리한 표현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물리에 나오는 대부분의 물리량은 스켈라 또는 벡터, 많은 경우 이제 텐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회전을 하였을 때 바뀌지 않는 것을 스케일러라고 하고, 회전을 시켰을 때 규칙성을 가지고 그 성분이 변화하는 것을 벡터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벡터가 displacement 벡터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velocity, acceleration, force 이런 벡터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좀 더 응용적인 부분으로 크로스 프로덕트와 관여하는 torque, angular momentum 이런 것들은 동일한 로테이셔널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페리티가 서로 다르게 되는, 일반적인 벡터하고 다르게 되는데요. 벡터는 그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부호가 바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엑시얼 벡터라고 소위 얘기하는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된 벡터는 뒤집어 놓으면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칼라도 회전에 대해서 바뀌지 않지만 그냥 스칼라인 것이 있고, 페리티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는 스케일러가 있는데 그것을 수도 스칼라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를 벡터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개의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두 개의 벡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두 개의 벡터는 기본적으로 linearly independent라고 생각합시다. 이 linearly dependent한 두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하나가 하나 이상이 0인 경우에는 뻔한 해인 0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러렐 또는 엔타이 패러렐 하기 때문에 그 두 숫자의 곱이든 그 크기의 곱이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크기가 서로 둘 다 0이 아닌 경우이고, 그들의 사입각이 0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들은 linearly independent 하게 되는데, 수학적으로 벡터 두 개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말을 할 경우에는 숫자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오로지 두 개의 숫자가 0일 때에만 나타날 때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고 하고, 그럼 두 개의 벡터가 한 직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두 개의 벡터로 한 평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n개의 이러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모아놓으면 우리는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가지게 될 수 있죠. 자, 일단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각각의 크기의 곱에 코사인 사입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절대값으로 나타낸 것은 그 벡터의 magnitude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이용하게 되면 동일한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붙인 것을 A absolute value magnitude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 벡터의 크기를 알게 되면 그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 준 것을 유닛 벡터라고 하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자기 자신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했을 경우 이 햇이 달린 것은 유닛 벡터의 스퀘어는 항상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테시안 컴포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다 모아서 일반적으로 그람 슈미트 오토고널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 n개의 베이시스 벡터의 서로 패러렐 성분을 다 캔슬 시켜버리고 오로지 그 한 개의 벡터는 한 개, 유클리드 공간의 한 개의 퓨어한 그 디렉션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벡터들의 크기로 다 나누어줘서 햇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유닛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들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항상 자기 자신하고 했을 때만 1이 나오게 되어 있고 유닛이니까 서로 방향이 수직이 되기 때문에 n개의 방향에서 n개의 수직인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서로 다를 경우에 항상 0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값을 0 또는 1의 값을 같을 때 1이 되도록 하고 서로 다르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크로네커 델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유클리드 공간에 그 여러 개의 베이시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베이시스를 잡는 방법 중에 이렇게 유닛 길이가 각각 1이고 오토고널한 베이시스 벡터를 잡는 방법을 카테시안 코디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카테시안이란 말은 데카르트의 형용사가 되겠죠.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만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이 벡터를 스팬해주는 베이시스 벡터를 생략하고 이 앞에 나타나는 컴포넌트들만 모아서 순서상 A, B 또는 A, B, C를 일반적으로 n차원이라고 n튜플이라고 하는 n튜플이라는 표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그 코에피션트, 컴포넌트가 되는 벡터의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만을 이용하여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컴포넌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컴포넌트를 하나의 벡터 또는 로우 벡터 또는 컬럼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바로 데카르트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도입해서 나오게 된 아주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아주 효율적인 이유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계산해 보면 알게 되는데요. 스케일러 프로덕트, 한 두 개의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 벡터의 카테시안 베이시스를 이용한 전개, B 벡터의 카테시안 베이시스를 이용한 전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보면 우리가 그 구구단표가 있죠. EI hat, EJ hat 이것은 델타 IJ라고 하는 3 곱하기 3은 9가지 경우에서 답이 3가지만 1이고 9개에서 3가지만 1이고 6가지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모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X 컴포넌트는 X 컴포넌트끼리 Y 컴포넌트는 Y 컴포넌트끼리 Z 컴포넌트는 Z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그것을 모두 모조리 더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 썸메이션을 이용해서 일종의 수열의 합 같은 것, 수열의 곱을 하고 그 곱의 합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표기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미 벡터를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의 컴포넌트들만 뽑아내서 그 개수만 리스트업을 하고 이렇게 로우 벡터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
이게 로우 벡터고 이게 컬럼 벡터죠. 이 컬럼 벡터 여기 A1, A2, A3 숫자를 3개만 나열하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라고 하는 벡터의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로의 전개에서 그 계수가 되는 컴포넌트만 모아서 나열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1, B1, A2, B2, A3, B3를 해서 더한 것을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만 통하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앞에 있는 것을 로우 벡터로 놓고 뒤에 있는 그 컴포넌트들을 컬럼 벡터로 놓은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끼리 곱해서 그렇게 해서 더하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 스칼라 프로덕트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요것이 A라는 벡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고 B라는 벡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는데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것은 로우 벡터로 나머지 한 개의 것은 컬럼 벡터의 레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이렇게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의 곱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꺾기를 곱하고 두 번째 꺾기를 곱하고 세 번째 꺾기를 곱해서 더한다. 자, 이게 매트릭스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트릭스를 수학 시간에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지 말고 우리 물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런 표기가 편리한가? 그런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의 제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엘지브라익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한 개의 로 벡터, 컬럼 벡터의 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이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런 새로운 표기 방법을 우리가 도입하게 됐고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차원이 여긴 3차원이죠. 차원이 같은 두 개의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이렇게 하나는 로, 컬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차원이 개수가 같아야죠. 이 개수가 같은 것끼리는 여러 개를 해도 되니까 그러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고 하는 것을 A1, A2, A3, B1, B2, B3, C1, C2, C3 이렇게 해서 로 벡터 3개를 나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라고 한다. 자, 이때 이것을 로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것을 컬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로와 컬럼이 서로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갖고 이것들의 곱은 오직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통해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벡터와 뒤에 있는 두 개의 매트릭스와 또 뒤에 있는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하려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거에 로의 개수가 몇 개이든지 한 개 로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이 뒤에 있는 컬럼의 한 개의 컬럼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하고 같았을 경우에는 이 로와 이 컬럼 간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3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개, 두 개의 매트릭스, 심지어 여러 개의 매트릭스도 곱할 수 있다. 단 연속된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에서는 앞에 있는 것의 로에서의 원소의 개수와 뒤에 있는 것의 컬럼에서의 원소의 개수만 같으면 임의의 경우에 매트릭스 곱을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출발점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한 n 디멘셔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매트릭스가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어요. 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듯이 여러 개의 로우를 갖고 있는 A라는 매트릭스와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B란 매트릭스가 있고 이들의 모든 로우는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이들 모든 컬럼도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이 개수와 이 개수가 같았을 때 곱할 수 있고 그렇게 곱한다는 것은 이것들의 컬럼 인덱스 한 개 앞에 있는 것에 주어진 row i번째 row 그리고 뒤에 있는 것에 j번째 컬럼에서 그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번째 원소들끼리 곱한 다음에 k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의 부분이 되겠어요. 자, 스케일러 프로덕트 두 개의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도 더 복잡한 형태의 매트릭스 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11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B1, B2, B3를 여기다가 곱했을 때 곱하면 이 로우하고 이거 곱해서 B1 얻어지고 두 번째 로우하고 곱하면 B2가 얻어지고 세 번째 로우하고 곱하면 B3가 얻어지니까 이걸 곱하나 마나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원래 A1, A2, A3의 로우 벡터와 B1, B2, B3의 컬럼 벡터의 곱이었는데 이 사이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completeness relatio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3차원 공간에서는 A란 벡터가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매트리스를 생각해서 임의의 3차원 벡터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를 곱하면 X 성분을 가진 벡터만 꺼집어내고 Y 성분만 가진 벡터를 꺼집어내고 Z 성분만 가지고 있는 벡터를 꺼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성분,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성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자, 이 답만 알려줄게요. 1빵빵빵빵빵 이것을 ABC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100, 000, 000을 A1, A2, A3 앞에다가 곱하면 이것은 A1이 나오고 두 번째 로우는 다 빵, 세 번째 로우도 다 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람다 1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는 X 성분만 꺼집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요것이다. Y 성분만 꺼집어내는 것은 요것이다. Z 성분만 꺼집어내는 것은 요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디렉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디렉트 프로덕트라는 것은 앞에 컬럼 벡터를 놓고 뒤에 로우 벡터를 놓고 그러면은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형태로는 정의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배꼽 모양을 해서 X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한 이런 형태를 디렉트 프로덕트 또는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우는 무조건 요 A1, A2, A3를 곱한다. A1, A2, A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은 무조건 B1, B2, B3를 곱한다. B1, B2, B3 이렇게. 그렇게 해서 3개와 3개를 갖고 9개의 원소들을 다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디렉트 프로덕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람다 1은 여기만 1인 거고 람다 2는 여기만 1인 거고 람다 3는 여기만 1인 거였었는데 그 친구들 그 모든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다 더하고 나니까 알고 나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 모든 available한 모든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리니어하게 더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하고 이러한 completeness relation은 우리가 오토노멀한 베이시스 벡터, 다시 말해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의 유닛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항상 만족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디렉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구해보면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100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9개가 다 전부 다 0이 아닌 원소는 오직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 나머지는 다 이걸 곱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람다 2는 0, 1, 0 모두 0인데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0, 1, 0을 디렉트 프로덕트 자기 자신과 디렉트 프로덕트 한 것. 이것도 3를 0, 0, 1을 자기 자신과 디렉트 프로덕트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베이시스 벡터의 자기 자신에 대한 디렉트 프로덕트를 한 것이 x, y, g축에 대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되고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를 모두 다 알게 된다면 이들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합은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부른다. completeness relation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벡터의 성분에서 빠짐없이 모든 성분을 다 긁어 모아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편리한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한 계산에서 몇 가지 편리한 산수를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크로네커 델타는 서로 원소가 여기에 빠졌죠. i와 j가 같을 때 그럴 때는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i가 1에서 3까지 델타 ii를 해주게 된다면 이건 모두 다 같은 거니까 같은 것의 경우는 1, 1과 2, 2와 3, 3 세 가지가 밖에 없고 이들은 모두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해 봅시다. 두 개를 곱하면 요것들 세 개 로우와 이쪽 세 개의 컬럼을 곱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를 곱하면 0이고 세 번째를 곱하면 0이고 이것을 여기에 곱하면 0이고 이것을 이거 두 번째 끼리 곱하면 1이고 세 번째 것을 여기에 곱하면 또 0이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제곱하면 하나마나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이 A 곱하기 B의 ij 엘리먼트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A의 i번째 로와
B의 j 번째 컬럼에서 k번째 엘리먼트들을 1에서부터 여기서는 3차원이니까 3까지 각각 곱한 다음에 3개의 원소를 더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때 여기에 A와 B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두 개의 매트릭스가 들어가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ij 엘리먼트를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다음과 같이 크로네커 델타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 공식에 의해서 이것은 결과물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ij 엘리먼트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은 by definition 크로네커 델타 ij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바로 레비시비타 심볼의 3차원의 경우에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바로 레비시비타 심볼의 정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잡는 방법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모든 성분이 서로 수직일 경우를 잡게 될 것이고, 그들의 크기가 각각 1인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1 hat, E2 hat, E3 hat 세 개의 서로 독립적인 카테시안 유닛 베이시스 벡터가 이제 available하게 되어 있고, 이들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항상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 두 개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형태가 되고, 그 두 개의 사이각의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두 수직이었을 경우에 사인 세타는 1이 되게 되어 있고, 한 개의 평면이 두 개의 벡터로 인해서 항상 한 개의 수직인 벡터로 인해서 한 개의 평면이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노멀한 벡터의 방향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을 얻을 수가 있어요. 1과 2를 곱했을 때 3의 방향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방향으로 잡는가는 자유이지만, 우리는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이클릭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게 되고, 이것은 right-handed screw rule 따르게 되어 있어요. XY G축을 잡는 방법은 유니크하게 정의되고, 그 반대로 잡았을 경우에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면 1 곱하기 2를 크로스 했을 때 3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뒤바뀌었을 경우에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을 바꾸는 엔타이시메트릭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2 곱하기 3은 1이고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이고 3 곱하기 1은 2이고 1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스케일러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해 보면 1, 2의 수직인 방향은 3차원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2, 3의 수직인 방향은 3차원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3, 1의 수직인 방향은 3차원에서 한 개의 방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E3를 해주게 되면 E3 이것은 1이 나오고, 여기에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E1을 해주게 되면 E1을 해주게 되면 또 1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E2에 대해서 해주게 되면 또 1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방법은 또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EI 크로스 EJ에다가 EK 햇을 스케일러 프로덕트 했을 때 IJK가 다음과 같이 1, 2, 3, 1, 2, 3, 2, 3, 1, 3, 1, 2의 퍼뮤테이션을 가질 때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서 두 개를 서로 바꾸었을 경우에 2, 1, 2, 3을 바꿔서 3, 2, 3, 1을 바꿔서 1, 3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순서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이 위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1, 2에 대해서 2, 1을 바꿨다면 2, 3에 대해서 3, 2로 바꾸었다면 3, 1에 대해서 1, 3로 바꾸었다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6개의 0이 아닌 값을 얻게 되는데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개 중에 6개가 0이 아닌 게 나오고 21개가 다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6개를 우리는 순열, permutation이라고 부르고 이 6개의 3팩토리얼, 서로 다른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가 되겠는데 이들 3개, 3팩토리얼 다시 말해 6이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3으로 나눌 수가 있고 3 더하기 3 각각의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세 가지의 경우를 even permutation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세 개의 permutation을 odd permutation이라고 불러요. odd permutation에서 한 번 두 개를 바꾸면 even permutation이 되고 even permutation은 한 번 연속된 두 개 또는 떨어져 있는 두 개를 바꿔도 되는데 바꾸면 또 무엇이?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even과 odd는 두 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뒤바꿀 때 사인 하나를 바꾸는 영향을 주어서 even 번개 바꾸게 되면 사인이 바뀌지 않고 odd 번 다시 말해 한 번, 세 번, 5번, 7번 이렇게 홀수계를 바꾸었을 경우에 사인이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1 크로스 2 닷 3를 하던 요 순서를 바꿔 놓으면 2, 3 닷 21 크로스 22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순서에 대해서 다 바꿔치기 하였을 경우에도 크로스를 먼저 놓든 닷을 먼저 놓든 상관없이 인덱스의 순서대로 이것이 1, 2, 3, 2, 3, 1, 3, 1, 2가 되면 even. 그 중에 어느 두 개라도 뒤바꿔 놨으면 odd. 이렇게 해서 3개와 3개, 6개, 총 6개의 non-vanishing permutation의 경우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0이 아닌 6가지의 경우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나누고 permutation이 아니었을 경우인 21가지의 경우에 모두 0으로 놓는 이러한 함수를 3개의 IJK 인덱스 3개의 argument를 갖고 있는 함수를 얘기해서 우리는 레빗스비타 텐서 또 레빗스비타 심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레빗스비타 심볼의 정의는 아주 컴팩트하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유닛 베이시스 벡터 3개가 이루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값을 레빗스비타 심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가 되게 되었어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AI, BJ, CK를 곱한 다음에 sum over I, sum over J, sum over K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대해서 I에 대해서 sum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A라는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대로 놔두고 J에 대해서 sum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B라는 벡터, K에 대해서 sum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C라는 벡터이기 때문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유닛 베이시스 벡터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레빗스비타 심볼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임의의 3개의 벡터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썸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편리하게 엡실론을 이용해서 3개의 벡터에 곱을 한 다음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27개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사실은 6개만 되게 되어 있죠. 6개 중에 3개는 플러스, 3개는 마이너스. 이러한 썸의 공식을 간단하게 시그마를 없애고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을 디터미넌트라고 하고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세 개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크기를 그 값을 이름하여 A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라고 하고, 이때 A라는 매트릭스의 세 개의 로우는 이 세 개의 벡터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3x3 매트릭스를 쓰고 디터미넌트라는 말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절대값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였을 경우 이것은 디터미넌트라는 말하고 같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by definition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이다. 그것을 계산해서 0이 아닌 6개의 항을 나열하면 이 디터미넌트를 값을 알 수 있다. 0이 아닌 6개의 항은 예를 들어 A1, A, B, C로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A가 요것이 나왔어. A1이 있으면 B 크로스 C는 여기에 A1 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 B 크로스 C의 1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B 크로스 C의 1이라고 하는 것은 B2 C3 빼기 B3 C2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 되겠다. 자, 이제 A1이 나온 것은 여기에서 다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B1이 나왔다 그러면 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A1이 나올 수 있고 B1이 있고 C1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A1이 나왔으니까 B1이 나왔다라고 치면 그러면 C 크로스 A에서 첫 번째 원소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것은 B1의 C2 A3 C3 A2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항에 나와요. C1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C1이 있으면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C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C, A 크로스 B의 첫 번째 원소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했을 때만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A2, B3 빼기 A3, B2가 될 것이고, 그것이 세 번째에 나와 있네요. 전개하는 방식은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 6개, 그 6개 중에 3개는 플러스 사인, 3개는 마이너스 사인을 갖게 되어 있다. 그 오로지 6개의 퍼뮤테이션만 여기에 나열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27개가 아니라 그냥 단지 6개의 플러스가 되는 3개와 마이너스가 되는 3개를 나열하면 디터미넌트가 완성이 된다. 디터미넌트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이다. 자, 3개의 유클리드 그 3차원 공간의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3개의 벡터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A와 저기 보이지 않는 B와 C 3개의 벡터가 패러렐러 파이프의 3개의 한 꼭지점으로부터 3개 만들어지는 3개의 사이드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패러렐러 파이프가 있을 때 이것의 부피를 얘기하고, 단 플러스 부피 또는 마이너스 부피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사인이 같을 방향이 C의 방향이 A와 B가 이루는 평면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방향일 때는 0보다 같은 그러니까 0보다 큰 부피는 항상 0보다 크니까 부피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C가 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부피에 대해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이 디터미넌트가 사실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였고,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카테시안 컴포넌트로 표현하는 방법은 그 웨이팅 팩터가 레비츠 비타 심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해서 임의의 3x3 매트릭스, 단 그 세 개의 컬럼이나 세 개의 로우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어떤 세 개의 벡터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될 텐데, 그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패러렐러 파이프의 볼륨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의의 3x3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다음과 같은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A 크로스 B C, B 크로스 C A, C 크로스 A B,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뻔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A 크로스 B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해서 수직이고 B에 대해서도 수직이고, 오로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패럴러 파이프의 볼륨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0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였을 경우에 A 크로스 B에다가 A를 곱하면 0이 되고, B를 곱해도 0이 되고, C를 곱하면 A 크로스 B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게 되면 B 크로스 C에다가는 A, B, C를 구했을 때 오로지 A를 곱했을 때만 이 값이 나오고, B, C를 곱하면 0. C 크로스 A에다가 A, B, C를 곱하면 B를 곱했을 때만 0이 아닌 게 나오고, 나머지가 다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우변에서 0이 아닌 것의 값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A 크로스 B C라는 값을 이 0이 아닌 실수를 이 역수를 곱하게 되면 오변의 모양은 바로 111 빵빵빵빵빵빵으로 바뀌게 되고, 그 말은 우리가 A, B, C를 성분으로 하고 있는 A, B, C를 세 개의 컬럼 벡터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매트릭스 앞에다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곱하였을 경우에는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3x3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바로 요것 곱하기 요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다음과 같이 미정계수로 써 놓았지만 그냥 우리는 답을 다 알게 되었다. 어떻게? P, Q, R 이라고 하는 것을 B 크로스 C, C 크로스 A, A 크로스 B. 자, 여기에 이제 디터미넌트로 나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버스 매트릭스의 세 개의 로우가 PQR이라는 세 개의 벡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고, 그것은 A를 빼놓은 A 크로스 B C에서 A를 빼먹은 B 크로스 C, 그리고 B를 빼먹은 C 크로스 A, C를 빼먹은 A 크로스 B의 형태로 된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식으로부터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X equal S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하고, 그러면 A 인버스 AX equal A 인버스 S의 형태가 되고, 이것은 아이덴티티니까 X는 A 인버스 S가 되는데, A 인버스의 세 개의 로우는 PQR은 B 크로스 C, C 크로스 A, A 크로스 B 나누기 determinant,
나누기 디터미넌트의 형태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s를 곱하는데 그 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s라고 하는 벡터의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성분으로 갖는 컬럼 벡터, 다시 말해 이 S 벡터의 컬럼 벡터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즈한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를 곱한다라는 것은 스케일러 프로덕트이고, 이때 그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A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과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B 크로스 C 닷 S, C 크로스 E 닷 A 닷 S, A 크로스 B 닷 S의 형태가 되고, 이것은 사실 이 분모에 나오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A 대신에 S를, B 대신에 S를, C 대신에 S를 집어넣은 꼴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밑에 것도 디터미넌트,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 위에 분자도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이고, 그러면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디터미넌트 A,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A라는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이니까 A의 디터미넌트 분해로 다 바뀌어 버리고, 위에 분자에 들어가 있는 요시 x의 값을 줄 것이고 y의 x2의 값을 줄 거고 x3의 값을 줄 것인데, 그것은 원래 그 디터미넌트에서 이 A, B, C에서 A를 빼버리고 A 대신에 S를, B를 빼버리고 B 대신에 S를, C를 빼버리고 C 대신에 S를 집어넣은 걸 분자로 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첫 번째 칼럼, A의 첫 번째 칼럼에서 이 A의 첫 번째 칼럼 대신에 S라고 하는 벡터를 집어넣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A의 두 번째 칼럼에서 두 번째 B에 위치한 이 자리, B 대신에 S를 다 꼽아 넣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C라는 벡터로 나타나 있는 세 번째 컬럼의 것을 S 벡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하면 x1, x2, x3의 값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표현을 우리는 수학책에 나오는 크레이머 룰이라고 합니다. 이 크레이머 룰을 이 표현보다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표현했을 때 너무나도 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와 같은 뻔한 결과로부터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3x3를 2x2보다 먼저 풀었는데 2x2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이다. 다음 같은 A, B, C, D라고 하는 2x2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두 개의 컬럼으로 생각하고 이 첫 번째 컬럼을 X, 두 번째 컬럼을 Y라고 합시다. AC, BD를 X, Y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 벡터로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인버스인데, 인버스는 어떤 로 벡터 두 개로 표현이 되어 있다. 자, 이 로 벡터들은 x와 y하고 만났을 때 0 또는 1을 줘야 할 것이고, 그러한 두 개의 셋을 찾아내면 나열해버리면 인버스를 얻게 된다. 자, 이것과 AC가 있는데 AC하고 오소고널한 걸 찾자. 이것은 순서로 뒤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이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했을 때 마이너스 AC 더하기 AC 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언제나 오소고널하다. 그리고 이 BD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BD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빵이 되도록 하려면 이 성분을 컴포넌트를 뒤집어 놓고 마이너스를 붙여라. 자,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에도 붙여도 되는데 이것은 컨벤션이에요. 자,
D-B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곱해보면 BD 빼기 BD 해서 빵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얻어낸 것을 가지고 엇갈리게 곱해봅시다. 얘를 여기다 곱하고, 자, 마이너스 CA를 BD에다가, 이 나머지 이 Y에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BC AD, AD BC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매트릭스의 AD 빼기 BC는 디터미넌트가 돼요. 자, 나머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D-B를 AC에다가 곱한다라고 하면 이러면 AD-B 여전히 똑같은 디터미넌트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이용해서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 디터미넌트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아까 BD를 뒤바꿔 놓아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놓은 거를 Z라고 하고, 그리고 AC를 뒤바꿔 놓고 부호를 바꿔 놓은 것을 W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여기에 X와 Y를 곱하면 X는 AD-BC 해서 X를 곱하면 1이고, Y를 곱하면 Y는 오토고널하니까 0이고, 두 번째 W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X를 곱하면 0이고, 여기에다가 Y를 곱하면 AD-BC. 그래서 1이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ZWT라고 하는 것을 XY에다가 곱하면 XZ는 1이고, 이걸 곱하면 이게 1이고, XW는 0이고, YZ는 0이고, YW는 하면 스케일러 프로는 1이고. 그러니까 Z 트랜스포즈와 W 트랜스포즈 요 친구는 요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써놓으면 공통적으로 디터미넌트 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D-B, C, C.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서로 바꿔놓고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제자리에 놔두는데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돼요. 다음은 어려운 듯 어렵지만 되게 쉬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공식을 얻어보기로 합시다.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한 것의 디터미넌트는 각 디터미넌트의 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공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해서 볼륨 인테그랄 또는 서피스 인테그랄을 할 경우에 그러한 변환을 여러 번 반복하였을 때 그 튀어나오는 자코비안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게 되고, 아니면 로테이션이나 각종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부류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여러 개 곱했을 때 그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표현하는데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공식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알아맞힐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레비스-비타 심볼의 정의를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동원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카테시안 베이시스, 유닛 베이시스 벡터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게 되었고요. 다음과 같은 것은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언제나 디터미넌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이 각 벡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컬럼으로 또는 로를 이용해서 이 카테시안 컴포넌트들을 여기다가 다 써놓은, 요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모아놓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이것도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이것은 뻔하게 1빵빵 또는 빵 1빵 아니면 빵빵 1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로테이션을 하면 여기에 뭐 코사인, 사인 이렇게 달라붙게 되어 있을 텐데 코디네이트를 처음 잡은 상태에서 하면 그렇게 불필요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디터미넌트 유닛 벡터 3개를 컬럼으로 가지게 되는 매트릭스 레프레젠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이렇게 컬럼 벡터를 모아놓고 써도 상관이 없고 로 벡터를 모아놓고 써도 항상 똑같은 값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때 i의 ijk를 아까 0, 1, 0, 0, 0, 1, 뭐 1, 0, 0 이렇게 썼는데 i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i가 1인지 2인지 3인지를 아직은 몰라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로 생각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 2원인 경우에 1빵빵이 되도록 하려면 1일 때만 1이고 2와 3일 땐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매우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물론 컬럼 벡터로 쓰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서 쓸 수 있고 크로네커 델타는 ij와 ji가 서로 ji와 ij가 같죠. 왜냐하면 이것의 모든 출발점은 스케일러 프로덕트인데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a.b와 b.a가 같기 때문이고 따라서 ei 햇과 ej 햇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ej 햇과 ei 햇의 스케일러 프로덕트와 동일한 것이라서 델타 ij는 델타 ji하고 항상 같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를 두 개를 IJK 로 벡터 3개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고 컬럼 벡터 3개 있다라고 하고 이제는 IJK 말고 또 다른 PQR 모두 다 IJK, PQR 전부 다 1, 2, 3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로는 이 i가 다 곱해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로는 이 j가 곱해져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로는 이 k가 곱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은 이 p 두 번째 컬럼 이 q 세 번째 컬럼은 ER이 곱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by definition 크로네커 델타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유닛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크로네커 델타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델타 I, PI, QIR, JP, JQ, JR, KP, KQ, KR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은 한 개의 매트릭스이고 그 매트릭스의 IJ 이 엘리먼트들은 전부 다 크로네커 델타로 구성되었다. 이 상태에서 양쪽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기로 합시다. 이 디터미넌트 이거와 이 곱한 것의 디터미넌트, 곱한 것의 디터미넌트는 요거 곱하기 요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111 이런 식으로 되었든지 아니면 이것이 순서가 바뀐 이러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 하면 여기에서 디터미넌트 요것의 디터미넌트는 뭐 빼도 박도 않고 요것이고 나머지는 이것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이 매트릭스를 곱한 것은 사실은 이 PQR의 순서를 바꾸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만약 이 IJK가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값이 바뀌지 않게 되어 있어. 그래서 디터미넌트 원래 값 그리고
IJK, 이 IJK가 1, 2, 3, 2, 3, 1, 3, 1, 2 아니면 1, 1 이런 식으로 같아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인수분해가 된다.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값을 이쪽으로 기준으로 하고 이 나머지는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엡실론 PQR의 퍼뮤테이션 효과 곱하기 나머지의 디터미넌트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은 그냥 요거 자체가 엡실론 PQR이고 요거 자체가 엡실론 PQR, 엡실론 IJK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엡실론 IJK와 엡실론 PQR의 by definition 여기 definition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의 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특이한 공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다가 IJK, PQR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캐피탈 IJK, 캐피탈 PQR이라는 6개의 벡터를 여기다 곱해서 벡터 인덱스 IJK, PQR을 다 더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여기에서는 I와 P를 연결해주는 델타로 그러면 I와 P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I와 Q를 연결하면 I와 Q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그리고 이것은 I와 R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이것은 J와 P, J와 Q, J와 R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이 디터미넌트 내부가 모두 다 IJK, PQR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른쪽에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엡실론 IJK, IJK 이거 디터미넌트이죠. 이거 자체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 PQR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IJK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디터미넌트 IJK PQR의 디터미넌트는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PQR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는 IJK 로우로 구성되어 있는 이 B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돼요. 재미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니 그냥 A 곱하기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요거 첫 번째 로우는 I가 다 곱해져 있고 첫 번째 로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은 PQR을 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를 도입할 때 매트릭스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트릭을 그런 언어를 도입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와 같이 얼뜻 보면 복잡하게 된 형태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로우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3개의 로우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와 3개의 컬럼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뭐야? 이것은 디터미넌트 A, B이고 우변은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 다음과 같은 증명 방법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공식이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이 디터미넌트 AB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란 사실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물리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백캡 룰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 앞에서 우리 크로네커 델타의 성질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크로네커 델타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델타 KR로 연결됐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RK라고 하고 여기에서 R을 썸하면 이것은 델타 KK가 되고 KK를 썸한 것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자, XK, KR
ry 이렇게 되면 KK가 연결돼서 썸이 되면 델타 XR 그리고 RY가 되고 R이 썸이 되면 이것은 델타 XY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면 아까 요 공식에다가 양변에 델타 KR 해서 sum of K, sum of R, sum of K, sum of R 이렇게 해보기로 합시다. 자, 좌변 아까 우변은 좌변으로 보내고 KR이 서로 달랐었는데 K와 R이 있었는데 델타 KR로 연결시켜줘서 KK의 썸메이션이 되었고 우변은 디터미넌트 IJK PQR의 크로네커 델타의 어레이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다가 델타 KR을 곱해서 K와 R에 대해서 썸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디터미넌트를 그냥 무식하게 전개합니다. 이게 27개 중에 다가 아니라 그것이 6개만 있고 6개 중에 3개의 플러스와 3개의 마이너스 2분 3개와 odd 3개로 구성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걸 할 때 1, 2, 3, 2, 3, 1, 3, 1, 2라고 쓰고 이것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는 2, 1, 3 앞에 거 2개만 바꿔 3, 2, 1 그리고 1, 3,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IJK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IJK는 기본이니까 IJK라고 다 써주고 여기도 IJK를 다 써주고 이제 1, 2, 3 이것을 IJK가 아니라 PQR 1, 2, 3 자리에 PQR을 대입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PQR을 대입하면 1P 그리고 2Q 3R 자, IP, JQ, KR IP, JQ, KR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IJK 옆에 무엇이 231이 붙어져 231 QRP를 대입하면 IQ, JR, KQ KP IQ, JR, KP 맞죠? 세 번째 거는 312 대신에 RPQ를 대입하면 되네요. 자, IR, JP, KQ를 얻었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 그대로 가져오면서 1과 2 다시 말해 앞에 두 자리만 바꿔라. 자, 여기에서 앞에 두 자리 P와 Q를 바꿔라. P와 Q를 바꿔도 되고 P와 Q를 놔두고 I와 J를 바꿔도 되겠죠. 여기서는 I와 J를 바꿨네. I와 J를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였죠. 자, 여기에서 IQ, JR, KP를 다 써놓은 다음에 J와 I를 바꿔라. 마이너스 붙이고 J와 I를 바꾸니까 JQ, IR, KP. 그리고 세 번째 JR, IP, KQ가 돼요. JR, IP, KQ. 다 맞췄어요. 이것들은 odd sign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K와 R을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K와 KR 이것은 3으로 바뀌게 되고 K와 R을 여기 K가 있고 R이 K와 R을 연결시켜 주면 J와 P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IQ를 카피해 놓고 JP가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K와 R을 곱하니까 K하고 R 여기에 K와 R I와 Q가 만나게 되겠네요. I와 Q가 만나고 나머지 JP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K와 R을 연결시키면 마이너스 3
K와 R을 연결시키면 JQIP가 마이너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K와 R을 연결시켜주면 Q와 J가 달라붙고 I와 P가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IPJQ 여기 있네. IPJQ 여기 있네. 그러면 3 빼기 1 빼기 1은 1. IPJQ는 한 개 있어요. 그리고 IQJP 파란색 IQJP 자, 이들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결국 IPJQ 빼기 IQJP가 된다. 그래서 IJK PQK에서 K에 대해서 썸을 했는데 보니까 IPJQ는 플러스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IQJP 순서가 엇갈린 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엡실론 두 개가 모여서 한 개의 인덱스에 대해서 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순서가 같을 경우에는 플러스고 엇갈려서 됐으면 마이너스의 형태로 델타, 크로네커 델타 두 개의 곱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이용하면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의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을 해 봅시다. 이것의 계산은 A 크로스 무엇이라고 이것을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엡실론 ijk ei 그리고 a의 j번째 그리고 무엇의 k번째가 될 것이고 이 무엇의 k번째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k pq 2가 아니지 kpq bp cq 요것이 바로 k번째 성분의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엡실론이 여기 엡실론 ijk와 kpq가 나와. 엡실론 ijk와 엡실론 kpq가 나오는데 엡실론 kpq는 요것은 마이너스 엡실론 pkq이기도 하고 이걸 한번 더 옮기게 되면 플러스 엡실론 pqk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엡실론 ijk 엡실론 pqk 그래서 k에 대해서 썸한 게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ip jq 빼기 iq jp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바꿔치기 했어요. i와 p가 같으면 i하고 p가 같고 j하고 q가 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모이면 b의 벡터이고 이렇게 모이면 a.c가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를 붙이고 iq, jp가 달라붙었으니까 이렇게 iq가 붙으면 c 벡터의 a.b 이렇게 해서 back cap 룰을 레비스-비타 텐서의 썸메이션 규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어요. 이와 같이 레비스-비타 심볼과 크로네커 델타는 매트릭스 계산에 아주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고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모든 매트릭스는 유클리드 공간을 표현하는 벡터에서 그 벡터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베이시스 벡터, 유닛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기가 가능하게 되고 이때 크로네커 델타와 레비스-비타 심볼이 스케일러 프로덕트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표현하는
아주 편리한 기법으로 활용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다름 아닌 세계 벡터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단지 수학책에서 나왔던 수학책에서 그 규칙만 복잡한 규칙을 따라서 증명하는 것에 비해서 물리에서 배웠던 벡터의 성질을 잘 활용하게 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디터미넌트의 공식 또는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인투이티브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잘 이용해서 나머지 대학 생활이나 미래에 이런 계산을 하는데 활용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